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생하셨네요. 저도 9월 초에 가네요. 세 번째네요. 느린 여행 삼아 느긋하게 구경 가려고요. 첫날 공항에서 방비행 바로 가려는데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네, 방비행을 가신다면 아마 비행기가 한국에서 오신다면 밤 비행기로 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라오에어라인을 타시면 뭐 낮에도 도착합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비행기는 밤에 오기 때문에 첫날은 그냥 일단 BNTN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동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니밴으로 가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기차도 방법은 있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기차는 그 예매하는 게 여전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미니밴, 고속도로가 있는 미니밴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미니밴 타는 방법도 기존 영상들에 다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라오스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체류 비자 조건과 라오스 분들하고 결혼도 가능한지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은퇴하고 라오스에서 좀 사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젊은 층에서 오기보다는 대부분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비자는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조건을 따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비자니까요. 영주권을 하는 게 아니고 비자니까 솔직히 뭐 돈만 1년에 몇백 불 정도? 한 4, 500불 선에서 비자 충분히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분들과의 결혼, 네, 뭐 그것도 불가능은 아니죠. 충분히 좋은 짝이 있으시다면 예, 충분히 결혼도 가능하고요. 네, 뭐 업체를 통해서도 해도 되실 거고 뭐 개인이 또 마음에 드신 여성분과 이렇게 뭐 좋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욕심껏 하면 비싸고 포기하면 싸고 경험이 많으면 더 싸게도 되고 경험이 없으면 더 비싸게도 되는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똑같은데 그래도 언제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누구나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하고 물어보는 답정너입니다. 그래서 거기 살만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라오스 네, 살만합니다. 어디 가나 자기의 마음에 따라 다르고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을 물으신다면 네, 라오스 네,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토바이 대여시 보험도 포함인가요? 네, 뭐 오토바이 업체마다 렌트 업체마다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풀 옵션이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 옵션 보험으로.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는 어떤 업체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안 돼 있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어느 정도 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직접 업체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스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 담배를 파는 마트가 있나요? 네, 뭐 한국 담배를 파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뭐 에세라든지 뭐 이런 담배들은 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담배는 대부분이 한국에 있으니까요. 네, 그 담배에 따라 틀리고 제가 비흡연자라 자세한 뭐 맛과 뭐 가격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밴드나 카페 같은 곳에서 소수정예로 가이드 하시면 어떨런지요?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네, 뭐 가이드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요. 뭐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뭐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뭐 별다른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라오 2월 밤에는 무척 쌀쌀합니다. 잠자리 여보로 챙기세요. 방송 잘 시청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오스 12월에서 한 2월까지 라오스의 겨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합니다. 특히 저녁과 아침에는 꽤 추워서 밤에 긴팔을 좀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산지대인 시엔쿠항이나 저쪽 박송, 후아판 이 지역에서는 뭐 난로를 떼야 되고 파카까지 막 입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여행 오실 때는 밤을 위해서 바람막이나 뭐
긴 팔 같은 거, 긴 바지 이런 것도 준비해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라오스로 가서 살아볼 예정입니다. 10년 후에는 라오스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현금 2억, 아파트 2채, 월세 합 120만 원 정도, 월 국민연금 70만 원 정도면 라오스에서 일하지 않아도 중산층 정도급으로 살 수 있을까요? 와이프 없는 독거노인이라 혼자 살아볼 예정입니다. 네, 뭐 10년 뒤쯤에 이제 뭐 은퇴하셔서 오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10년 뒤라고 해도 현금 2억이면 뭐 나쁜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진 모르지만. 그리고 뭐 190만 원 정도, 약 20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을 가지고 오신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뭐 충분하십니다. 네, 중산층급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게다가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신다고 하니 충분히 가능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생활비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주거비죠. 주거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금 2억으로 뭐 작은 집을 구하시더라도 뭐 BNTN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이제 지방 쪽으로 내려가시면 더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땅을 구매하셔서 뭐 집을 지으셔도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인프라나 프랜차이즈가 다 잘 깔려져 있다면 오히려 라오스를 찾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아직 때가 덜 탄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찾고 싶은 나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라오스 최고. 네, 뭐 대표 여행 유튜버인 우리 빠니보틀님이 전 세계를 꽤 많이 여행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라오스에 대해서.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가 차별화되는 모습은 역시 좀 이런 때가 덜 탄 모습이라고 할까요? 물론 거주에 있어서는 또 불편함도 많고 생활이 좀 불편함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또 여행 입장에서는 많은 국가를 여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오히려 또 색다름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라오스 분과 국제 결혼 계획 중인데 혹시 라오스에도 태국처럼 트랜스젠더 문화가 있나요? 살짝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궁금해요. 네, 좀 재밌는 질문이신데 네, 라오스도 태국처럼 트랜스젠더 문화가 있습니다. 뭐 한국은 없나요? 한국도 있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네, 라오스도 충분히 있고 문제는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건 좀 그 성을 바꿨다는 뜻인데 아직 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으신 그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비용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인 형태나 뭐 이런 남자인 형태로 외관만 이렇게 의상이나 뭐 화장 이런 걸로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냥 알아보겠던데요. 굳이 이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네, 찐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라오스의 매력. 여자로 치면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여자에 비유됩니다. 국민성이 약하지 않고 순수하다 보니 한 번만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지는 나라입니다. 잘 살지 않고 부유하지 않아도 조바심 없이 천천히 살아가는 나라. 네, 라오스에 대해서, 라오스 매력에 대해서 아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와, 저와 완전히 같은 생각이시네요. 저에게 라오스는 포함입니다. 익접현순, 익숙함, 저렴함, 편안함, 순수함. 네, 그래서 익접현순이군요. 아, 참 라오스의 그 네 가지 참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존스님, 라오스 도시 말고 시골도 여행 가능한가요? 네, 꼭 도시만 여행하실 게 아니고 시골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데 시골에 대한 정의가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대도시 말고도 시골에 가서도 충분히 여행 가능하십니다.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여행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뿐이지 그런 걸 즐기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네, 시골도 가능합니다. 라오스에 대해 많이 알고 관련 컨텐츠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유튜브 말고 여행사나 그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네, 여행사나 뭐 이런 쪽은 해본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컨텐츠 관련돼서 어떻게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향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뭐 여행사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많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앞으로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오토바이 타고 국경을 넘어간다면 다낭 방면이 좋을까요? TNBM부 방면이 좋을까요?
오토바이 면허증, 우리나라 일종 보통 면허증이면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네, 뭐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오는 국경은 꽤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몇 개씩 있는 경우도 많고요. 라오스를 어디를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 국경 방향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면허증, 우리나라 일종 면허증, 우리나라에서는 뭐 작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라오스는 운전 면허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도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오신다면은 법적으로는 라오스에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라오스에서 부부가 생활하려면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하나요? 그 은퇴를 하셨다 그러면 뭐 50대나 6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부부끼리만 사신다 그러면 어떤 생활 방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식비가 또 크고 주거비가 또 크고요. 그 외의 비용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나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1,500불? 1,000불에서 1,500불 사이면 두 분이서 좀 어느 정도 사시지 않을까. 단 이 기준은 집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었다는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최소 1,500불 정도는 월세를 6, 700불 정도는 내셔야 조금 원활하시니까요. 그 외에는 이제 식비나 기타 비용으로 나가시니까 한 1,500불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고, 집이 구비가 된 상황이시라면 1,000불 미만으로도 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 혼자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나이가 있다 보니 한 달 살기도 가능한지요? 가이드나 차량 렌트 같은 소소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뭐 라오스의 나이하고 뭐 큰 관련이 있을까요? 어디든 뭐 한 달 살기도 가능하고요. 네, 일단 먼저 며칠간이라도 잠깐 여행을 오셔서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고 나서 뭐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동네에서 살고 싶네요. 많은 걸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 냄새. 네, 라오스에서 사람 냄새 전 느껴봤습니다. 네, 느껴봤고 예전 추억도 뭐 일으키는 뭐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 냄새라는 게 좋은 방향도 있지만 나쁜 방향도 역시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기 오염은 어느 정도인가요? 4개월 전쯤이시니까 뭐 4월 달 정도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4월 달에는 그 화전 때문에 공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뿌옇게, 뭐 라오스뿐만이 아니고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전의 영향에 의해서 공기가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만 5월 넘어가고 나면 공기는 다시 깨끗해지고 현재 우기철 한복판의 공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영상에서 자주 쓰이는 드론 영상들은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라오스도 드론 촬영 규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직접 제 영상들은 모두 다 제가 직접 다 100% 순수 다 찍은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 규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공항 주변은 날리지 않는 게 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요 관광지는 그 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관광 경찰들이.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드론 규격 사이즈에 따라 또 다르니까요. 그런 문제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항상 어디든 허가를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가을이 막 시작되는 철원평야를 찾았을 때 뭔가 서늘한 장엄함을 느꼈는데 루앙프라방의 아침이 마치 그때의 기분이 들어 소름이 조금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라오스는 다른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고고함이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본주의의 미소가 아닌 진짜 사람의 미소를 만날 수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한 곳. 제 고향 사람 빠니보틀이 댓글을 달았네요. 그래서 손흥민 화이팅. 네, 가장 또 멋진 댓글을 남기시는 뜬구름님이시네요. 네, 뜬구름님이 라오스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셨고, 춘천이신가 봅니다. 손흥민과 빠니보틀의 고향이라면 강원도 춘천 쪽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오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한국 사람은 천불에 못 살 거임. 네,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곳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행착오가 된다는 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은 스터디를 하시고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캬, 추억의 아마리 호텔 요새도 사쿠라바에 사람 많이 있나요? 글쎄요, 최근에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걸로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가봤더니. 그런데 이제 예전만큼 이렇게 열기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주로 태국인이나 일부 한국인들 이렇게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백인들은 또 다른 클럽이나 다른 곳에서 따로 노시는 것 같고요. 예전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영상 잘 보고 있는데 댓글은 처음 적네요. 제가 다음 달에 정년 퇴직하고 베트남 가서 한 달 여행하고 라오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비엔티엔이나 방비행에 월 300불 정도로 지낼 만한 콘도나 아파트 구하기 쉬울까요? 네, 비엔티엔에서는 가능하십니다. 예, 콘도나 아파트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방비행에서는 콘도나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비행에서 지내실 거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엔티엔에서는 300불 정도면 뭐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정도는 구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과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